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어요. 전년 대비 2.4%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2.7%인데 그거보다 낮았고요. 전월의 2.7%보다도 큰 폭으로 상승률이 둔화가 됐습니다. 4월 이후에 4월 달에 이제 3.1%였거든요. 3개월 연속 상승률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근원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근원물가는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물가지수죠. 자, 6월 근원물가 상승률은 2.2%가 나왔습니다. 5월달 2.2%와 동일하게 나왔어요. 근원물가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수요층 인플레이션 압력과 또한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을 나타내는데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수치로도 살펴볼까요? 먼저 명목 CPI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했고요. 근원 CPI는 0%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3개월 상승률만 보면 명목 CPI나 근원 CPI 모두 다 물가가 불안하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 6월달에 3.0%가 나왔습니다. 5월달 3.2%보다 상승률이 둔화가 됐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가 지표를 보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물가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둔화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창환 총재는 그동안 헤드라인 CPI 물가 상승률이 2.3에서 2.4%는 되어야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했던 물가 2.4%가 나왔습니다. 혹시 금리 인하 깜빡이가 커지냐? 이런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좀 같이 볼 것들이 있어요. 쉽게 낮출 것이라 확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얘는 부동산 시장의 나쁜 소식이죠. 첫 번째는 가계부채 증가 소식입니다. 기사 하나 볼게요. 집 사느라 5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 2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5월 달에 비교해서 5조 3,415억 원이 늘어났대요. 그래서 원래 가계부채 통계 중에서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6월 달에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4월에도 많이 증가했었기 때문에 이제 금융당국에서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관리 목표라는 게 있어요. 지금 한국이나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GDP 상승률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초월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저는 가계부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가계부채는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세를 보면 5월 대비 6월이 크게 증가한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추세상 40% 이상 늘어나서 6천 건 내외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경기도 역시도 지금 거래량이 30% 가까이 늘어나면서 1만 3천 건에서 1만 4천 건이 예상이 되더라. 그럼 6월에 아파트 거래량이 언제 대출을 받아요? 보통 한 2, 3개월 뒤에 잔금을 치르죠. 그럼 8월 달에서 9월 달 가계부채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가의 불확실성입니다. 이번에 헤드라인 CPI가 많이 낮아졌던 거는요, 결국에는 국제유가의 안정된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어서인데, 지금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WTI 기준으로 83.38불입니다.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여기에 환율까지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89원. 그래서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국제유가와 환율이 올라가는 추세라는 것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물가가 지금 상태에서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은 한국은행 목표대로 갈 것이냐, 좀 더 체크하자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계속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GDP 억제는 내수 부진 2년 연속 세수 펑크 현실화. 지금 수출 중심의 강한 회복세는 보이는데 내수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근원 인플레이션 상승률도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사업자 대출 연체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작용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정책 전환은 천천히 서두르겠다. 지금 머리 좀 아플 거예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는 7월 11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여당까지 정치권에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반영이 되면서 지금 채권금리가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시장금리로 보는 지금 한국 금리 인하 예상 시기는 8월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근데 8월에 금리를 낮추려면요, 7월 11일 날 뚜렷한 깜빡이를 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7월 11일 날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영상으로 따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요약드리겠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로 시장 전망치 2.7%보다 상승률이 크게 둔화가 됐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수준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국제유가 환율 불안은 여전히 복병이라는 점,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달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는 점 같이 정리를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 영상 보셨나요? 집값이 하락하는 조건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절대 손해 안 보고요, 기회도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굳이 비싼 강의 보실 필요 없어요. 영상 뒤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